신규 확진자는 4명이고 4명이 모두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코로나19로 갇혀있던 사람들이 긴 연휴를 맞아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방역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어제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오늘이 노동절이고요. 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낸다고 하면 화요일까지 쭉 연휴입니다. 연휴에 날씨도 완연한 봄날이고 나들이 가기 참 좋죠. 좋은데 걱정은 역시 코로나입니다. 방역당국은 개학 전에 등교 개학 전에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다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은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내 확진자가 제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식. 이건 반가운 소식이죠. 그럼 이제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개학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코로나 상황 점검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현직 의사세요. 신현영 당선인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직 의사. 예. 명지병원 예, 맞습니다. 근무하고 계시는.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치권과 연이 닿아서 이렇게 공천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의대생 때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봉사활동이나 그런 의료 단체에서 역할을 다양하게 했거든요. 물론 호기심과 뭔가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싶은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그런 희망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의사협회나 뭐 여의사회나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활동했었고 더더욱이 큰 계기가 됐던 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열심히 대응하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나 계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당선된 분 중에 현직 의사가 몇 명 되세요? 2명입니다. 딱 2명. 한 분은 누구세요?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에서 지역구로 이용빈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그렇게 딱 2분이세요. 예. 지금 코로나19의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제 2분의 책무가 저는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사명감을 정말 무겁게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뭔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셔야 될 의무가 있죠. 저희 보건의료인이 이번에 한 9명 당선이 됐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저희 국회에서 이번 21대에 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막중한 책임감 갖고 있죠.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당선되신 신현영 당선인. 이제부터는 의사 입장에서 질문을 좀 받아주세요. 하루 동안 추가 신규 확진자가 4명 나왔습니다. 이건 그제입니다. 그제께 이제 어제 발표됐으니까. 근데 4명이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 국내 감염자는 제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내일은 뭐 몇 명 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희일비해야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월 달에 날씨도 좋고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부활절 뭐 선거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잘 그래도 대응해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1차 피크 이후에는 뭔가 안정세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0명이 계속 지속이 되면 뭐 더없이 좋겠지만 한두 명 추가가 되더라도 이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 그렇죠.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요소들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긴장은 계속 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인 거죠. 요 사이에 계속 한 자릿수였잖아요. 8명, 9명 그러다가 이제 0명도 되고 이런 그러니까 4명 되고 이랬는데 요게 어느 정도로 가야 그래도 안심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안심의 기준에 명확한 정의가 있지는 않은데요. 종식 기준은 있습니다. 그 메르스 때는 우리가 보통은 마지막 확진 환자가 나오고 나서 잠복기가 보통 우리가 14일 아닙니까? 그거의 2배수 정도. 그럼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 판정 받고 나서 2배수 정도 확진 환자가 안 생기면 이제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는 기준 정도가 되는 거죠. 28일 정도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하고요. 이때까지는 보통 하루 확진자의 50% 정도가 해외 유입 환자였는데 이틀 전에는 100%가 다 해외 유입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은 해외에서의 안정세가 요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철저한 방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다
자가격리 조치 전수하고 있죠. 그렇죠. 예, 전수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또 무단 이탈자 생길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변수가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계절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온이 좀 올라가서 그렇지 가을, 겨울 되면 한 번 더 큰 유행이 벌어질 거다.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얘기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호흡기 바이러스가요. 보통은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더 생존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뭐 생각보다 이렇게 장기화될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치료제 백신이 이게 개발이 돼야지 우리가 매년 찾아오더라도 좀 안심할 수가 있는데 단편적으로 독감이 그렇죠. 독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격변을 겪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것은 치료제와 백신이 있기 때문이어서 예. 그날이 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 반복됐을 때 이런 삶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의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예. 호흡기 바이러스는 습도가 높고 건조한 경우에. 건조군요. 예. 건조하고 기온이 낮으면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 예. 근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남미, 동남아 이런 데서도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성격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은 그래서 초기에 2월 달에 막 활성화되고 그랬을 때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좋아질 것이다. 좀 안정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기면서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증상에도 감염이 될 수 있고 맞아요.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그래서 계속 이게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아서 얘가 예. 코로나19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안한 건데 결국 치료제와 백신 얘기로 가게 돼요. 예. 결국은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야 뭐 안심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일단 백신은 오래 걸린다면서요. 백신이 치료제보다 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치료제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것이 딱히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약물 중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렘데시비르? 렘데시비르라는 약은 원래 기존에 있던 치료제예요, 이것도? 그렇죠. 이게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약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상용화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정체기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임상시험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임상실험 결과는 좀 나오고 있습니까?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부에서 이제 중간 보고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는 그 미국에서 그 1,0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중간 보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1,000여 명 환자 중에서는요. 예전에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일본 크루즈선에서 감염됐던 미국인들도 포함이 된 연구거든요. 거기서 그 대조군 대비해서 치료가 그래도 32% 정도는 상승하더라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치료 경과를 봤을 때 한 15일 정도 대조군에서는 안정이 된다 하면은 11일 정도에서 이 약을 투여하면 더 빠르게 안정이 된다라는 지표였고요. 치명률도 기존의 11.6%에서 한 8.0%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중간 보고이기 때문에 아직은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닌 것이죠. 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것 쓰면은 아프던 사람이 싹 다 나아요. 이런 거는 아닌 거고. 그렇죠. 치료제라는 건 결국 완화시켜주는 정도?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 질환의 환자에서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느냐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게 100% 완치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프로미싱한 약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또 이 똑같은 약을 가지고 중국에서 발표된 란셋 의학 잡지에 발표된 결과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더라. 이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치료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는 것만을 위해서 아주 초기부터 아주 기초부터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에볼라 치료제, 메르스 치료제 이것저것 막 에이즈 치료제 갖다 써보다가 효과가 좋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치료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성이 제일 좋겠느냐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맞춤형 그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면 그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원료 물질부터 개발하는데 아주 임상시험 단계를 천천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백신 연구는 그거보다 훨씬 더 걸릴 거다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원료 물질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이런 백신도 결국에는 물질이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동물 실험에서 안전성 확인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한테서 안전한지 먼저 보고 그다음에 2상, 3상 하면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많이 걸린다. 예, 그만큼 많은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긴 한데 정말 효과적이냐, 안전하냐 이걸 검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치료제도 백신도 언제라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도 지금 이런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세계적으로 빠르게 긴급 사용 승인 등을 걸쳐서 제도를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백신보다는 조금 그래도 효과 있는 물질이 나온다면 빠르게 승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얘기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변이 걱정이에요. 변이. 코로나19는 전파력도 크고 또 무증상으로도 막 감염을 시키고 이런 특징 말고도 변이를 자리를 일으킨다. 이게 맞습니까? 예. 모든 바이러스는 사실 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생존 전략이거든요.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코로나19는 또 면역력이 많이 획득되면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들도 스스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려고. 자기들도 살려고. 예. 실제로 독감 바이러스도 매년 변이를 통해서 찾아오고요. 그러면서 생존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제와 백신도 발달해야 되는 한계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신현영 당선인 국회에 입성하면 아까 하실 일 많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1호 법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자? 이런 구상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잘 방역 대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신뢰가 많이 높아졌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인 질병관리본부가 좀 더 격상이 돼서 여러 가지 조직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지점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여러 권역이나 지역의 지부가 있어야지 지역별로 실시간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가 청이 되면 뭐가 얼마나 바뀌어요? 청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예산권이나 인사권을 질병관리 자체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브랜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 지금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건 말고도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번에도 대응을 잘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는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원도 감염병 전문 병원? 예, 감염병만 전문으로 볼 수 있는 병원들이 지역별로 있어야지 이런 의료 인력들이 감염병에 미리 교육 훈련을 받고 대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돌아가야지 감염병이 상시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랑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치료제 백신 얘기한 만큼 연구소가 같이 설립이 되어야죠. 이런 부분은 다 공공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아도 이제 우리 국가가 안전하려면 건강이 우선은 안보가 되어야 된다. 건강 안보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걸 이번 사태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메르스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각 대학병원, 몇몇 대학병원의 부속 연구소처럼 정부가 만들게 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뭐 문 닫고 있는 것도 있고 문만 열고 있는 것도 있고 거의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지속돼 왔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렇죠. 이게 뭐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관심도 떨어지고 그만큼 지원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국가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세하게 예. 민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게 조금 더 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뭔가 지원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당선인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